는 이 한 남자가 지금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죠. 이 사람이 어떤 목표를 갖고 있어요. 이 사람이 접니다. 우리 애터면에서 저의 목표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쪽 산봉우리까지 가려면 거리가 엄청 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많은 분들이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공부를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해서 제가 오늘 예를 한 가지를 들어서 말씀해 보겠습니다. 임페리얼 마스터가 여러분이 되고 싶으면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산봉우리가 많은데 넘어야 될 첫 번째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요. 기한은 중요하지 않지만 무조건 다이몬드 마스터가 돼야 임페리얼 마스터 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세이지 마스터가 되고 오토 세이지 마스터가 돼도 임페리얼 마스터는 못 돼요. 거기서 있으면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다이몬드 마스터가 돼서 좌우에 내 파트너들이 생겨야 임페리얼 마스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 6개월 내에 다이몬드 마스터 달성하기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획을 한번 제 나름대로 세워서 여러분에게 가이드라인을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나는 벌써 나는 이거 다이아몬드 마스터도 지났고 나는 지금 샤론 로즈 마스터인데 나는 스타 마스터인데 그리고 나는 아직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세일즈 마스터인데 아무 상관없습니다. 내가 지금 만약에 그 샤론 로즈 마스터라면은 내가 스타를 가기 위해서는 내 산하에 있는 세일즈 마스터들을 더 다이아몬드 마스터로 내 육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다 똑같아요. 내 형편에 갖다 맞추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스마트 기법을 활용한 달성 가능하고 명확한 목표가 설정을 먼저 하는 게 그게 첫 번째 방법이에요. 이거 오늘 제가 하는 거 잘 듣고 여러분들 그 혼자만이더라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세요. 스마트 기법이란 첫 번째 S, 스페이스픽, 구체적으로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겠죠. 무엇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그 다음에 M이니까 뭘까요? 네, measurable.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측정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는 달성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매일매일 내가 해야 되는 어떤 수치해야 되는 지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A는 achievable. 내가 이걸 과연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인가를 또 내가 먼저 알아야 돼요. 나는 지금 세지 마스터인데 내가 올해 안에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 이런 거는 사실상 뭐 안 되는 법은 없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죠. 가능하지 않죠. 그러니까 나 개인의 역량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팀의 자원, 그다음에 나의 환경 이런 거를 충분히 고려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relevant. 이거는 내 계획이 내 꿈과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어떤 관련성이 있느냐. 내가 이 계획을 실천함으로써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느냐. 또 이게 나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애터미는 내가 6개월 안에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그걸 달성함으로써 내 팀의 성장에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느냐 이런 연관성들을 꼭 봐야 되고요. 마지막 T, 시간이죠. 시간. 반드시 타임 바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감 기한이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은 동기부여가 있어야겠죠. 이 스마트 기법이 모든 어떤 고를 세우는 데 있어서 요거를 고려를 충분히 하셔야 돼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보면은요. 먼저 S는 구체적으로 우리 이제 애터미를 대해 보겠습니다. 6개월 내에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건지 첫 번째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겠다. 무엇을 어디에서 애터미에서 언제 6개월 내내 어떻게 팀워크로 이렇게 내가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그러려면은 내가 이거를 측정 가능한 일을 해야 된다. 첫 번째 다이몬드 마스터 하려면 내 산하에 좌우에 2명씩 4명의 세지 마스터를 육성을 해야 돼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내가 지금 한 명 이미 돼 있으면은 다른 셋을 하든지. 그리고 그러려면은 아직까지 세마이 세지가 있으니까 내 산하에 최소의 6명의 세미 세지 마스터가 육성이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다이몬드 마스터는 좌우에 750만 PBC 어쨌든 포인트로 나의 총 PB가 다이몬드 마스터 15일 안에 1,500만 점의 PB가 만들어져야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근데
많은 분들이 내가 다음 회사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내 PB가 얼마가 필요한지도 모르는 사람들 사실 되게 많아요. 한쪽에 750만 점씩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는 것. 그다음에 과연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만큼 나의 역량이 되는 일이냐. 그러니까 현실적인 파트너 및 리더 육성 계획을 내가 가져야 현실적인 거. 이거 누구랑 해야 될까요? 스폰서랑 상의해야 돼요. 파트너가 아니라 스폰서를 싹 무시하고 파트너들 몇 명 모아가지고 야 우리 다이아몬드 하자. 이전에 스폰서하고 먼저 상의된 다음에 파트너라고 얘기하는 게 더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내 계획이 나와 내 팀에 어떤 관련성이 있는가.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되려면은요 글로벌 없이는 절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글로벌 확장을 내가 할 수 있나 그런 연관성들 다 따져보고 아까 저 옆으로 돌아가서 내 꿈을 이뤄낼 수 있는가. 임페리얼 마스터가 꿈이 아닌 최종 꿈이라고 우리 애터미에서 가장 최종 목표지만 그게 내 꿈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내 임페리얼 마스터가 돼서 한 달에 10만 불을 버는 사람이 되면 내 꿈을 실현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당연히 그 시간이 꼭 필요하죠. 6개월 내 목표 달성과 이거 이뤄냈을 때 나한테 어떤 보상을 할 것인가, 내 팀에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는 것이 동기부여가 동시에 돼야 목표를 셀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목표를 정확하게 세워야겠죠. 목표 아까 말한 것처럼 주 목표는 4 세일즈 마스터, 6 세마이 세일즈 마스터예요. 그리고 목표 달성일을 확실하게 정한다. 오늘이 4월 20일, 5월 1일부터 내가 카운트를 한다 그러면 6, 7, 8, 9, 10, 11월, 10월 31일? 11월 30일이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가는 날이다. 날짜를 딱 써붙이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되면은 요게 지금 마치 산봉우리도 딱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요게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고 내 좌우에 유명치 세지 마스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얘가 굳이 내가 이 그림을 왜 그렸냐면은 목표도 좋지만 방향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가 내가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돼야 되겠다. 하나의 세지 마스터를 육성.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은 내가 세일즈 마스터 둘씩을 양쪽에서 양성하면 나는 다이아몬드 마스터가 된다. 내 목적이 이 목적보다는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 이게 올바른 방향성이고요. 그럴 때 그렇게 일을 할 때 파트너들이 나의 진정성을 이해해주고 내가 하는 일에 같이 동행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바깥에 일했던 일반 직장은 그렇지 않죠. 일반 직장은 내가 파트너들을 내 직원들을 열심히 막 일을 시켜서 내가 승진하려고 하는 거죠. 뭐 방향성이 틀려야 되고요. 그리고 소비자를 로얄 카스토머 단골 고객으로 바꿔서 사업자로 만들어낸다 하는 이런 목표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팀 개발 및 성장. 내 팀은 복제 가능한 안정적인 팀으로 내가 이 다이아몬드 마스터 도전을 통해서 복제 가능하고 안정적인 팀으로 내가 성장시켜야겠다라는 그런 목표가 또 따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애터미는 나 혼자가 아닌 파트너와 함께 성장해야 된다는 목표. 그다음에 안정적인 팀 구조를 구축해야 된다. 장기적 성장을 위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확립해야 돼. 그러니까 팀워크로 일을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우리가 세우는 그런 큰 틀에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팀원들 개인 PB의 자격 요건 확보도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구체적으로. 거듭말하지만 내가 앞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무조건 제가 말하는 대로 여러분들이 100%꼭 따라해라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형편에 맞게 스폰서와 상의해서 바꾸시면 됩니다. 그리고 각 그룹 PB와 회원, 소비자의 증가가 있어야 이 목표가 우리가 달성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총 6개월에 대한 마스터 플랜을 짜야 됩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게 회사에서도 그렇고 일반 계획을 이렇게 짭니다. 첫 번째 달, 제일 중요한 게 현재 나와 내 그룹의 상태를 분석해야 돼요. 그리고 기반 구축을 첫 번째 달 이렇게 한다. 두 번째 달, 이거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달에는 핵심 리더를 선별해야 되고 각 그 사람별로 역할 분담을 해야 되겠다. 세 번째, 집중 코칭. 이제 우리 애터미 교육사업이니까 핵심 선별을
선별된 리더를 대상으로 집중 코칭 시작하고 매출 안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이벤트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4개월 되는 팀을 확장시켜야 돼요. 이때부터는 더 많이. 그렇기 때문에 2단계 리크루트를 해야 돼요. 2단계 리크루트라는 게 그게 저 말을 우리가 뭐 자주 쓰는 말은 아닌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네임리스트들을 초기 사업자들은 아직도 있지만 뭐 좀 1년, 2년 지나고 막 기간이 지나면은 내 네임리스트가 거의 다 사실 써서 네임리스트 채우는 숫자보다 쓰는 숫자가 더 초기에는 빠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파트너의 네임리스트에서 사람을 찾아내는 일을 해야 돼. 그게 2단계 리크루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파트너의 네임리스트가 나한테 팔로우업 리스트가 되고 그 뜻은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젠지포 총장이 매주 금요일마다가 밖에 나가서 일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 같이 모이는 분 중에서는 국장님도 있고 팀장님도 있고 그다음에 세일즈 마스터도 있잖아요. 일반 사회 같으면은 총장이 저 밑에 세일즈 마스터하고 일 같이 안 하죠. 근데 그렇게 일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2단계 리크루트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네임 리스트가 아니라 내 파트너의 네임 리스트에서 사람이 나와도 그게 내 그룹이니까. 그러면 5개월째는 공식 도전 팀 구성이 최종적으로 완료돼야 돼요. 5개월에는. 6개월. 그래서 이때는 누가 세지 마스터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2명 정도 엑스트라 하고 이런 사람들이 돼야 되고 6개월째는 세지 마스터 4명이 공식 인정을 받아야 돼요. 이게 마스터 플랜이에요. 이거에 입각해서 이제 세부 계획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왜 제가 큰 계획부터 하냐면은요. 계획은요. 큰 계획을 세워놓고 그다음에 역순으로 작은 계획으로 쭉 만들어 나가고 실행은 제일 작은 것부터 실행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그러면 아까 말한 것처럼 초기 평가해야 되잖아요. 이제 내가 처음에 시작하는 거니까 도전이 현재 나의 위치 그룹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야 돼요. 누구랑 스폰서와 그리고 이 중 안에 내 좌우 그룹의 평균 PB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측정 가능해야 돼요. 그리고 회원 수가 2주 사이에 내가 몇 명이 증가하는가 증가하기는커녕 거꾸로 준다 이런 문제 있는 거죠. 현재 나의 위치를 스폰서랑 파악을 해보면 스폰서가 저기요 사장님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요. 조금 더 일합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다음에 팀별 평가도 해야 돼요. 내 좌우에 한쪽은 열심히 하는 팀이 있고 왼쪽은 하나도 없어. 뭐 모르잖아요. 활동하는 파트너 숫자예요. 팀의 평가는. 전체 인원의 숫자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내 좌우에 내 오른쪽에는 그룹이 200명인 활동하는 사람이 둘이야. 근데 왼쪽은 50명도 안 되는데 10명이 활동해. 그리고 그게 활동 파트너 수.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만들어내는 성과, 여러 가지 성과가 있죠. 매출 성과, 사람을 리크루트하는 성과, 팔로우하는 성과, 그다음에 얼마만큼 애터미의 문화와 밸류를 이해하고 거기 헌신하는 거, 헌신도 측정해야 돼요. 다 스폰서랑 해야 되는 일들이에요. 상담이 일상화돼야 돼요. 평가는. 그다음에 잠재적 리더를 발굴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 리더십과 사업 마인드를 가진 사람을 선별해야 돼요. 이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려워요. 그런데 잘 살펴보면은요. 직급과 현재 만들어내는 매출과 상관없이 이게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룹 내에서 일관된 성과를 만들어내는 잠재적으로 4명에서 6명의 세일즈마스터 후보를 마음속으로라도 선택을 해내야 돼요. 이게 없으면은 여러분들의 그 계획은 사실상의 그 구체적인 계획이 아니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목표 계보도에 후보자 이름을 적는다. 이렇게 제가 그냥 썼는데요. 이게 제가 팀장 갈 때 세지마스 1번이 박재경 지금 본부장님, 김민정 본부장, 이명희 본부장님, 이하람 본부장님. 저는 요 네 분이 자연스럽게 같이 성장해서 이분들이 다 지금 스타마스터가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총장이 돼 있는 거예요. 팀워크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계보도에 이거 써야 돼요. 아유 나는 한 명도 없어. 그래도 쓰고 시작해야 돼요. 써놓고 그러니까 이 전에 다 잠재 리더 스폰서 상의해서 선별한 다음에 써놓고 시작하는 중간에 사람이 쓸 때 그래서 연필을 쓰라는 거예요. 사람은 5개월
확정하기 전까지는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일입니다. 자, 이제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는 거죠. 그 다음에 비전 제시를 해야 돼요. 비전 제시. 이걸 영어로는 비전 캐스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비전 제시가 없으면은요, 파트너들이 나의 그 팀원으로, 팀메이트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팀워크가 안 생깁니다. 자, 비전 제시는 내가 첫째,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비전인가? 내가 갖고 있는 비전이, 내 비전이 나는 팀장이 되는 거야. 이거 비전 아니에요. 내가 팀장이 되는데 왜 팀장이 돼야 되는가? 비전은 그게 왜 중요한가?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어떤 베네핏이 있는가? 두 번째, 비전을 이제 나눠야 되죠. 비전을 담긴 내 스토리,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스토리텔링이 사람들을 움직여요. 그리고 이 비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뭐, 그러니까 여러분 얘기 많죠. 내가 이민 와서 아까 승급식에 얘기했던 그분이 얘기했던 거에 이 비전 캐스팅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회사에서 승급식 영상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게 사실은 비전, 비전 제시하고 비전 캐스팅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 길거리 걸어가다가 잘생긴 사람들은 누가 와가지고 명함 주고 딱 해서 그렇게 돼서 유명한 연예인 된 사람들 많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캐스팅 한다고 그러죠. 비전 캐스팅 해야 돼요. 비전을 통해 어떤 문제를 내가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난 이 비전을 통해서 나는 자유인이 되고 싶어. 영재적인. 어떤 꿈을 이루기를 희망하는지. 이건 내 거를 나누는 거예요. 내 스토리. 세 번째, 나만 나누면 아무 소용없어요. 비전 심어주니까 플랜트 비전. 비전 참여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도 그 사람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 사람이 꿈이 뭔지, 비전이 뭔지, 그걸 또 내가 말한 것처럼 말하게끔 이 비전을 나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비전이고 또 여러 비전이 무엇이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은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이 비전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 싶은가 이런 것들을 쉐어하는 거죠. 그래서 발표를 통해서 동기부여 발표라는 게 거창 이게 미팅에서 하라는 거 아니에요. 둘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내 걸 먼저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나는 이래 자기는 어때 그러면 앉아도 왜 나는 하고 싶어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거 내가 그 사람의 비전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하면 가끔 오해를 해요. 발표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건 제가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네 번째 비전을 보여줘야 되죠. To show vision, lead by example. 나는 아직 팀장도 아니라 크게 보여줄 게 없어. 그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지금 적어도 내가 세지 마스터를 했으니까 팀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세지 마스터 됐을 때 내 수입도 보여주고 나는 일주일에 60불씩 두 번씩 받아. 이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의 스폰서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내 스폰서. 임페럴 마스터. 우리 그 김분수 크라운 마스터. 국민학교밖에 안 나온 분이 전세계 여행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리드 바이 example. 내 거 말고라도 이게 이 네 단계가 없으면은요. 비전 제시, 비전 나눔, 비전 심어주기, 비전 보여주기 이게 없으면은요. 내 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제 다음 단계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전략적 계획이 필요해요. 전략적 계획. 우리가 전투할 때 전략적 계획 세운다고 그러죠. 네. 택시 파트너 선택, 아까 계속 같은 얘기가 반복되지만 성장 잠재력과 동기부여된 이제 동기부여된이 추가됐어요. 비전 캐스팅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동기부여됐는지가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꿈과 목표가 뭔지 이 사람이 강점과 약점을 다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그 사람의 입을 통해 알아내야 되고요. 또 그 사람마다 스케줄이 다 틀려요. 나는 시간이 많다고 그 사람이 나와 같이 일하기로 해서 강요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은 그 사람만의 생활이 있어요. 그 사람의 개인 스케줄을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는 수요일 날에는 하늘이 무너져도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교회 가서 봉사하는 일이 있어.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그래도 안 돼. 이거 해야 되니까 그거 가지마 당분간 이랬다가는 안 되는 거죠. 그것도 시켜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예요. 파트너에 대해서 이거를 알아야 선정할 수 있어요. 꿈과 목표, 장점과 약점, 개인 스케줄. 그다음에 정기적인 팀 미팅도 필요하지만 1대1로 멘토링 미팅을 하는데요. 나와 하는 멘토링 미팅도 중요하지만 내후의 업라인 스폰서, 나를 직접 가이드하는
나의 상담 스폰서와 자꾸 연결시키도록 노력해 주세요. 자, 두 번째, 교육 중점. 교육에 중점을 둬야 돼요. 애터미의 가치와 문화, 제품의 사용법, 제품 쓴 경험들, 그다음에 애터미가 갖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교육들이 이제 나의 파트너들한테 가야 되는 거예요, 중기에. 그리고 실제 제품 경험을 바탕으로 주변에 공유를 장려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품도 많이 쓰게 장려해야 돼요. 그래서 내 팀원들, 직급자가 아니더라도 내 도전팀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다 나를 포함해서 한 달에 미니멈 30만 포인트를 쓰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도전 15일에. 그러면은 30만 포인트 쓰는 사람 한쪽에 8명씩 있으면 맨 밑에 250만 점이 되는 거잖아요. 일이 쉬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팀의 활동 사항을 파악해야 돼요. 계획도 중요하고 교육도 중요한데 그거를 우리가 측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도구가 많죠.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 거, 뭐 구글 시트라든지 아니면 뭐 구글 캘린더 통해서 스케줄 관리라든지 엑셀, 아까 그 엑셀 같은 거를 동원해서 내 그러니까 리더는 할 일이 많아요. 매일 일별로, 주별로, 월별로 내 팀을 관리해야 돼요. 주간 및 월가 성과를 리뷰해야 돼. 이게 전략적 계획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달에는 뭐를 하느냐. 이 그림이 뭐죠? 집에 공사의 기초를 세우죠. 기반 구축하는 거예요. 교육을 통해서 제품 체험과 제품 데모하는 것들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페이셜 파티도 해야 되고 그와 동시에 쇼더 플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동안 교육했잖아요. 지난주에 우리 최경 국장님이 멋지게 한 것처럼 각자 내 수준에 맞게 그 환경에 맞게 10분짜리, 5분짜리, 3분짜리 제품에 관한 거 우리 애터미 사업에 관한 거, 애터미 회사에 관한 거, 밸류에 관한 거, 애터미 문화에 관한 거. 요번에 많은 카톡방에 올라오잖아요. 애터미가 그 산불에 100억 기부한 것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가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그게 앉아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것도 쇼더 플랜이에요. 그래서 신규 회원 모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거죠. 신규 회원 모집. 주 2회 적어도 내가 이런 계획 갖고 있는 주 2회는 어떤 식으로 제품이건 회사건 애터미에 관한 것이건 보상 플랜이건 쇼더 플랜이 있어야 된다. 이건 제가 정한 건데 나는 주 4회 하고 싶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건 기준선이에요. 가이드. 그리고 적어도 주에 5명, 월화수목금 하루에 1명 정도는 애터미 비전을 공유해야 된다. 우리한테는 소비자도 필요하지만 애터미 비전을 공유해서 앞으로 미래의 나의 파트너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기본 교육해야 되죠, 당연히. 이제 신규 회원이 모집되면 제품 지식 및 제품을 어떻게 사용하는 방법, 제품의 비교 시연 이런 것들 해야 되죠. 회사 소개 및 보상 플랜 교육해야 되죠. 신규 회원들에게. 신뢰관계를 구축하는 겁니다. 신뢰관계는 서로 돕는 팀 문화 활성화, 스폰서 파트너 간의 멘토 관계 형성. 서로 돕는 팀 문화 활성화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좀 손해본다 이거예요. 그리고 아까 같이 신뢰관계 구축에 가장 좋은 게 비전 캐스팅이에요. 서로의 꿈을 서로 간에 쉐어하는 거.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달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세 번째, 네 번째 달. 이제 이때부터는 팀의 성장이 가속화돼요. 팀의 확장. 아까 말한 것처럼 2단계 리크루트 개발을 이때 중점적으로 해야 돼. 물론 첫 번째, 두 번째 달부터 또 해야 되지만 첫 번째 이때부터 중점적으로 이제 온라인 스폰서들이 각자는 모두 다 스폰서면서 파트너잖아요. 각자 내 산하 스폰서, 내 파트너들과 이 일을 하루 팀워크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영업 방법 및 팀의 모멘텀을 구축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것도 결국 좀 물건을 쉐어하는 거지만 우리도 영업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은 경험 많은 스폰서들과 미팅과 교육을 통해서 그다음에 직접 밖에 나가서 행동을 해보면은 행동하고 나서 저녁 때 돌아와서 내가 이 일은 이래서 실패했구나 하는 걸 내가 했던 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서로 간의 그 쉐어를 통해서 그 영업 방법 그러니까 아까 제니퍼 총장이 쉐어한 금요일마다 모이는 것도 서로 쉐어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냥 공원 지나가다가 했는데 쉐어를 통해서 그런 구체적인 그런 방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구축해 그리고 세일즈 마스터 프로모션을 시작해야 돼요.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그래도 이 세지마스터 정도 하시는 분들에게 회사에서 주는 프로모션 말고 작더라도 그룹 차원에서 여러분과 업라인과 상의해서 세지마스터 프로모션이 있으면은 동기부여가 되는데 좀 더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뭐큰 거가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세지마스터가 되면은 내가 세지마스터 되신 분들을 다 모시고 가서 어디 식당 가서 내가 밥을 한 끼 산다. 이런 거 좋죠. 아니면 우리가 평소 가고 싶었던 연극이 있는데 그걸 내가 한 번쯤 내가 같이 가겠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건 적정 매출 PB를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했던 경험 중에서 가장 실패가 컸던 게 저도 경험이 없을 때라 도전하기 전에 그 전달 그러니까 5개월 차 이럴 때는 아예 아무것도 안 해요, 사람들이. 응? 자기가 필요한 제품도 오다도 안 해. 이때 한목에 쓰려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쫄쫄 굶다가 쫄쫄 굶다가 그, 그 다이아몬드 되고 세즈 마스터 되는 그달에 잔치 한 번 하고 밥 먹고 나서 끝나고도 쫄쫄 굶어요. 그러니까 나를 받쳐주는 소비자 그룹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적정 매출 구출이. 이게 없으면은요, 그런 도전은 진짜로 하면 안 돼요. 그렇게 그러니까 뭐지? 무모한 도전. 예. 그러니까 목표 PB가 정해지고요. 지속적인 증가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PB보다도 커미션에 여러분들이 도전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첫 달에는 일주일에 한 번 받기도 힘들었어. 그러면은 두 번째 내 목표는 일주일에 한 번 받는 거 하자. 세 번째 달은 일주일에 두 번은 당장 어려우면은 2주에 한 세 번을 옮기자. 이렇게 해서 쭉 올려나가는 거죠. 그럼 그게 소비자 수가 늘어나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복 주문자에 집중해야 돼요. 단골에 집중하시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소비자도 중요한데요. 새로운 소비자를 다 잡은 고기라고 생각해도 조금 그 사람들 내가 말하는 데 스스로 주문하니까 관리를 안 하는 수가 있어요. 그러지 말고요. 스스로 필요해서 한두 가지라도 스스로 주문하시는 분들을 카톡방에 모아서 신제품들 계속 소개해주고 해서 거기에 집중해야 돼요. 결과적으로 비즈니스의 성패, 바깥에 모든 식당도 그렇고 모든 비즈니스 성패는요, 단골에 의해서 결정돼요. 그래서 단골 고객에 집중하자. 그다음에 주요 파트너에 대한 PB 지원. 이건 뭐냐면은요, 위에 있는 스폰서들이 내 이름으로 제품 안 사잖아요. 내가 살 필요 있을 때 점수를 조금씩 여기저기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 사람 한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폰서랑 상의해서 집중해서 내 주요 파트너에게 내가 얼마 안 되더라도 지원을 해줘서 커미션 한 번에도 더 받게 해주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활동 추적. 이게 제가 말을 추적이라고 해서 그런데 우리가 아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성과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핵심 성과 지표를 우리가 계속 모니터해야 되고 네, 필요시에 상황에 맞게 전략 조정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과 보상 시스템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작은 성공도 축하해줘야 돼요. 작은 성공도 그냥 말로만 하고 너무 잘했어 이거보다는 작은 성공을 그래도 이렇게 방에서 인신한다고 뭐래서 조금이라도 주면서 보상하면서 정기적인 팀 성과도 인정해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5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달에는 이제 그룹별로 두 번째 두 명이나 세 명 정도의 세진마스터 후보들이 확정돼야 되고요.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 주에 한 번 정도는 신생 리더들을 위한 주간 리더십 회의를 업라인 스포츠를 초대해서 해야 되는 거죠. 이런 미팅 말고요. 이건 전체 미팅이고 라인 미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매달 적어도 30% 정도는 매 2주간 PB 목표 성장률을 정해서 성장하게끔 해야 되는 각자 나는 50% 하겠다. 뭐 이건 여러분 정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그냥 미니멈으로 써본 거예요. 그리고 주문 방법과 그리고 도전 때 그룹끼리 어떻게 주문하는 거 방법 되게 중요해요. 팀워크로 주문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경험 있는 업라인 스포츠 통해서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돼요. 최소 월 30만 PB 과정으로. 또 일일 성공 루틴은요. 우리 잘 아는 에이코 행동 습관을 그대로 따라하면 돼요.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게 1번부터 4번까지는 나 혼자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비즈니스를 준비하는 거지 진짜 사업의 행동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5번부터 8번까지가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짜 사업의 행동이기 때문에 물론 준비가 있어야 1, 2, 3, 4가 있어야 5, 6, 7, 8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닝 루틴 예를 들어서 아침에 내 목표 검토한다. 정오전에 몇 명한테 통화한다.
정시 때는 팀 리더 및 스폰서와 소통한다. 뭐 그 스폰서의 스케줄도 미리 확인해서 내 도움이 필요할 때 스폰서 언제든지 나한테 와줄 수 있게 그 시간에 내가 어떤 스케줄을 만든다든지 저녁 활동은 뭐 제품 데모 미팅 아니면 줌 미팅을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돼요. 주간 평가까지 스폰서와 주요 파트너 도전 진행 상황도 상담해야 돼요. 그럼 행동이 시작되면 습관이 생기고요. 습관이 심으면은 인격이 생긴다는데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그리고 인격이 생기면은 운명이 바뀐답니다. 그래서 A코 행동 습관으로 여러분 운명을 바꾸시면 좋겠고요. 주간, 월간 루틴은 똑같아요. 주간 정기적인 팀별 라인 미팅 필요하고요. 월 2회 정도는 전체 스폰서를 초청해서 형제를 포함한 전체 미팅 필요하고요. 목표 세팅 및 결과 확인해야 돼요. 개인, 팀별 TV 정해진 목표를 이뤄냈는지에 대한 팀별 목표 해야 되고 스폰서 상담, 세미나 참석 당연히 모든 세미나에 도전팀의 좌우 파트너와 함께 참석하기. 그다음에 우선순위 조정해야 돼요. 중요하긴 한데 지금 급하지 않은 일들 이런 것도 구분하셔야 됩니다. 주요 월별 평가, 세일즈마트 그룹 평가, 키 파트너들의 그룹 퓨비 현황도 여러분 꼭 해야 됩니다. 자, 동기부여와 이게 이제 맨 마지막인데요. 동기부여와 멘토십을 절대 간과하면 안 됩니다. 성공을 시각화를 해야 돼요. 성공자의 삶을 생생히 꿈꾸자. 그래서 이번에 저는 가지 못했지만 우리 애터미 아메리카에서 했던 오토세지 마스터 그 워크숍에서 했던 것처럼 큰 판에다가 한번 이렇게 모여서 각자 본인의 꿈을 이뤘을 때 그림 그리기도 하고 뭐 붙이기도 해서 이걸 발표하는 뭐 그런 것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고 아니면 성공한 성공자의 삶을 비디오 같은 거 같이 시청해도 되고요. 매일 꿈꾸며 상상한다. 스폰서의 역할은 그분들의 꿈을 매일매일 터치해 주는 거예요. 보상과 인정해줘야 됩니다. 목표 달성에 대한 나와 내 팀원에 대한 보상을 설정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식으로든 간에 스폰서와 상의해서. 그래서 모든 작은 성공에 스코어와 보상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멘토십을 활용해서 상위 직급 리더와 상시 소통하게 하고요. 나만 하는 게 아니라 내 주요 리더들을 상위 직급 리더와 상시 소통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성공자의 경험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 있어야 이 도전을 성공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마스터 일어날 수 있죠. 지금 그 굉장히 제가 뭐 시간도 좀 없고 그래서 짧게 했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걸 기준으로 제가 이게 영상 편집해서 제가 유튜브에 올릴게요. 한번 여러분들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하고 사실 경험이 없으면 혼자 이렇게 세우기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스폰서들하고 상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획을 세워서 해보시기를 바래요. 나는 6개월에 팀장도 너무 크다. 나는 세지마 3번하고 아직까지 유지를 못했어. 그럼 다시 세지마 유지 도전 시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